대표님, 오늘 또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응? 아이디어가 많고 생각도 많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네. 이게 현실 속에서 결과로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고 아이디어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항상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가 제안자 입장으로서 네. 또 검토자 입장으로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에게 제안하는 원페이퍼 제안서를 써보세요. 대표님, 저 근데 기획서나 그런 페이퍼용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지루하고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자기 자신에게 사실 납득시키는 제안서잖아요. 네. 형식이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한 페이퍼에 한마디로 내가 어떤 메시지, 어떤 것을 주장하고 싶고 만들고 싶은지를 선명하게 그 구도를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이 구애받지 말고 자기가 누구에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한번 제안을 만들어 보는 거. 항상 그래서 아이디어를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꺼내서 그려보거나 써보거나 해서 구조를 짜보는 거, 이런 거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디어를 실행하려고 하면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현재에 적용하지 못할 그런 아이디어들도 많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나 아이디어 진짜 많아 라고 하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꺼낼 수 없는 아이디어, 구체화시킬 수 없는 아이디어는 쓸 수 없다. 냉정.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열심히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왜? 전혀 막연하게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영감이라든지 또 관점이라든지 어떤 생각의 기회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정리하자면 지금의 아이디어는 나중에 오는 아이디어에 떠밀려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하세요. 나한테 제안을 하든 자기 자신한테 먼저 제안을 하든 원페이퍼 제안서를 만들어서 구체화시켜 본다. 구체화시켜 보면서 이것이 현재 시점에서 적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가를 따져보고 아니면 과감하게 폐기한다. 어렵더라도 이것을 내가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쏟아부었을 때 가능한 범위 내라고 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성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민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가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실행이겠네요. 그런 실행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생각들 외에는 다 버리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실행 가능한 것을 콕 찍어서 그것을 적용까지, 실행까지 옮겨내는가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실행이 없는 부상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부상을 한다는 것은 실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행은 현재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실행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허상인 거잖아요. 그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창의적인 존재냐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적어도 돼요. 이 적은 아이디어를 가운데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하나를 뽑아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것을 잘 심어가지고 현실에서 실행해낼 수 있는 그 힘, 그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는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창의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을수록 적어도 충분히 창의적인 존재, 성과를 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는 목표거든요. 네. 이 목표, 저 목표, 저 목표 많잖아. 목표가 많은 사람은 반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능력 있는 사람은 할 일의 가지수를 줄여서 최소한의 할 일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 몸이 바쁜 사람은 그만큼 자기 역량이라든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조직에서 요구하는 리더는 조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일을 줘서 집중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 즉 생산성의 목표를 두잖아요. 그러니까 신비 PD가 지금 할 일이 많고 해야 될 목표가 많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무엇을 내가 우선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것 한두 가지를 정말 궁극적으로 잘 해낼 때 다른 건 못 해버리거나 안 해버려도 전혀 자신이 성장하는 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집중적으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 조직 내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그런 존재가 되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활을 하다 보면 해야 될 일이 청소도 있고 밥을 하는 것도 있고 옷을 다리는 일, 막 이런 짤짤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러는데요. 내가 만약에 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성격이면 해야 되는 거고, 하지 않아도 내가 삶에 큰 불편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선택적으로 하지 말거나 간헐적으로 하거나, 또 밥하기 싫으면 외식을 하거나 사 먹거나.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이런 거 있죠. 사람이 모든 일에 잘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 그건 환상이에요. 잘할 수 없어. 내가 특별하게 뭔가 집중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걸 해야 된다면 그것을 이루기까지 조금 다른 일들은 허투루 놔둬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이 궁극적으로 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 목표 달성으로 인해서 내 삶의 주변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내가 경제적으로 그래서 좋아졌다고 치잖아요. 그럼 굳이 내가 매일 밥을 안 해 먹어도 되겠죠. 네. 근데 청소를 정말 하기 싫어. 그럼 청소하는 분을 간헐적으로 고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방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 가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들, 내 삶에 여러 목표를 다 제거하고. 그래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뭐하고 연결돼요, 작가님? 저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영상 편집하잖아요. 네. 영상 편집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영상 편집으로서 전문가의 영역으로, 프로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 그렇게 되면 명성과 금전적, 경제적인 부분은 따라오겠죠? 네.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사람들의 존경이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 있죠? 자존감이라는 거는 타인이 가져와요. 행복은 타인이 가져와요. 내가 스스로 찾아내는 게 아니고. 신비 PD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신비 PD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신비 PD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장해가고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타적인 존재가 된다. 타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 존재를 증명받고, 그러니까 지금 신비 PD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잘해야만 하는 일, 그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은 과감하게 X를 하라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